실버타운 그것은 과연 낙원인가, 함정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OK하우스의 DJ 김도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겁지만 꼭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시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까? 아니면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 실버타운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멋진 건물, 수영장, 도서관, 의료 서비스까지 갖춰진 그런 곳들 말이죠. 정말 천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 그리고 진짜 똑똑한 노후 주거 선택법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총 3부로 나누어 사연자의 이야기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하죠. 깨끗한 환경, 좋은 서비스, 함께 살아갈 동료들, 여생은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상과 너무 다른 면도 많습니다. 먼저, 처음엔 천국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께 큰 울림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일본 도쿄에 사시는 77세 히라노 유우 씨입니다. 히라노 씨는 도쿄 신주쿠에 유명 라이브 하우스를 설립한 록 음악 전문가셨죠. 3년 전 그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럭셔리 실버타운에 입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라노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 그곳을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치바현 카모가와시 태평양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죠.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하고 도쿨보다 훨씬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거의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상태였으니까요. 사실상 별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여생을 홀로 보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일시금으로 6천만 엔, 한국 돈으로 약 5억 3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관리비와 식사비로 19만 엔, 약 170만 원씩 내기로 했죠. 방 2개에 화장실, 거실이 있는 20평형이었습니다.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오션뷰 수영장, 노천욕탕, 피트니스 클럽, 도서관, 당구장. 없는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평양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저녁이면 석양이 물든 바다를 보며 노천욕탕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식세끼가 제공됐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였는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습니다. 또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었죠. 저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록 음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록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엔카 듣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대화 주제는 늘 똑같았습니다.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이 5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도쿄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자랑과 과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도 처음 한두 달은 좋았지만 점점 질렸습니다. 결국 제 방 부엌에서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날이 많아졌죠. 노천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억 3천만 엔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아내가 도시에서 살겠다 하며 혼자 가버렸네요. 그의 쓴웃음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라도 들어가 볼까 싶어 시도해봤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 카모가와시.
그곳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사는 외지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저는 점점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됐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도쿄로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90세까지 산다면 여기서 1억 엔을 더 써야 합니다. 이런 감옥 같은 곳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2년 만에 실버타운을 나왔습니다. 망이 전 퇴소라 1천만 엔, 약 9천만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죠. 하지만 지금 도쿄로 돌아온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녀노소가 함께 사는 평범한 아파트에 삽니다. 젊은 부부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저 같은 노인도 있습니다. 계단에서 젊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게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라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5억이 넘는 돈을 들여 들어간 곳이 천국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잠깐 통계 하나 살펴볼까요? 2020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경희대 디지털 뉴에이징 연구소가 이를 분석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83%가 내 집에서 늙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건강한 노인은 86%, 심지어 기력이 떨어진 노쇠한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도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금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죠. 경희대 신혜리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한다. 시설에 들어가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사회, 이웃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이다. 히라노 씨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단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아무리 비싼 돈을 내도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라는 뜻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합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것보다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는 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훨씬 건강하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김창수입니다. 올해 78세고 아내와는 3년 전. 사실상 별거 상태입니다. 도시 중심에서 살던 저는 조용하고 경치 좋은 실버타운 광고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계약할 때 분양형 보증금이 꽤 컸습니다. 당시엔 평생 집 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건물은 이름도 좋았고 조경도 예쁘고 서비스도 화려했어요. 처음에는 매일이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더군요. 식당 메뉴는 한정적이었고 가끔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커뮤니티 모임은 대부분 이미 친한 사람들 위주였고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오래 살았지. 너는 신참이니까. 이런 말도 들었고요. 어느 날은 창문 밖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참 좋았는데 누군가 TV 볼륨을 계속 키우고 난리가 나서 잠 못 들기도 했어요. 결국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나는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돈만 해도 나이가 들면 조용히 보내고 싶었는데 정작 그 실버타운은 너무 소란스럽고 왕따 같은 느낌이었어요. 돌아와 보니 지금 사는 아파트가 훨씬 편합니다. 익숙한 동네, 친구들, 낯선 사람이 없는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 컸죠. 저는 이렇게 후회만 남긴 채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김창수님의 사연 어떠셨어요? 화려한 기대와 실제의 괴리가 크다는 걸 절감하게 하죠. 사실 국내에서도 분양형 실버타운의 실패 사례는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성남시의 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고급 커뮤니티를 내세웠지만 시행사 경영 악화로 시설 대부분이 폐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공백도 종종 지적돼요. 실버타운이 주택법 기반으로 운영되면
노인복지요양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 품질 관리 책임이 모호해지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통계도 조금 살펴볼게요. 고령자 가구의 주거 유형을 보면 65세 이상은 자가 거주 비율이 약 75.0%로 높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가정노인복지주택 이용 노인수는 약 19,369명입니다. 이런 통계들은 무조건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떤 실버타운인가, 어떤 조건과 관리 체계를 갖췄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제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2부에서는 붕괴된 현실 쪽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1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품는 기대와 그 이면의 위험을 간략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더 심화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실버타운의 생활이 매일 외로운 방 속에 놓여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경숙입니다. 올해 74세이고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졌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아들이 권해서 저는 한 실버타운에 들어갔어요.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하고 건물 내 도서관, 카페, 헬스장 등이 있다고 해서 설레었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니 커뮤니티 활동은 일부 중심층만 활발했고 저는 그 안에 끼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그룹을 만들고 친목 위주로 움직이더라고요. 복도에서 인사해도 가끔 무시당하기도 했고 신참이 왔네라는 소리도 들렸어요. 더 힘든 건 아픈 날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든데 직원 호출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늦게 오는 일이 잦았어요. 응급 상황인데도 반응이 느린 걸 보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싶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 조용히 퇴소를 결심했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적어도 소외당하는 느낌은 없어요. 이경숙님의 말씀, 참 서글프고도 공감이 컸습니다. 기대한 공동체가 실제로는 배타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리 응답 체계의 취약함이 드러나죠. 일부에서 전해드린 일본 실버타운 사례에서도 유사한 불만이 많습니다. 77세 히라노 유우 씨도 처음엔 오션뷰, 쾌적한 시설 등으로 반했지만 결국 공동체 불화, 외로움, 운영비 부담 등으로 2년 만에 퇴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실버타운 사업에서 운영의 공백이 자주 지적돼요. 예컨대 일부 사업자는 분양만 먼저 받아놓고 운영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입주민에게 운영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비용 구조입니다. 초기 보증금 외에도 매달 관리비, 식사비 등이 추가되고 입주 후 건강 악화 혹은 요양 필요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한국의 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주거 상품 현황을 보면 노인주거시설은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며 노인주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실버타운인가가 핵심이라는 점이죠.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실버타운 대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상과 현실을 함께 보았죠. 이제 남은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같이 정리해보고 필요한 팁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69세 최인호 씨입니다. 은퇴 후 고향인 전남 순천으로 귀향했다가 2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평생을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20대 이 도시로 와서 가정을 꾸렸고 자식들을 키웠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을 부산 시민으로 산 거죠.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을 때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까? 저는 전남 순천이 고향이고 아내는 광주가 고향입니다. 순천에 땅도 좀 있고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부산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았습니다. 이전부터 제 머릿속에는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작은 집에서 책 읽고 텃밭 가꾸고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사는 전원생활, 그게 진짜 노후 아닐까? 결정은 빨랐습니다. 부산 아파트를 팔고 순천에 작은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상가들이 가까웠고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였습니다. 제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 부산에 있을 때는 집 근처 대학병원에 다녔습니다. 순천에서는 괜찮은 병원이 멀었습니다. 차로 30분은 가야 했죠.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가려는데 119가 20분이나 걸려서 왔습니다. 부산 같으면 1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순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40년을 떨어져 살았더니 학창시절 친구들도 이제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우울해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에서는 퇴직자 모임도 있었고 등산 동호회도 있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옛 직장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순천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텃밭 가꾸는 것도 처음 몇 달은 좋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니 공허했습니다. 문화생활도 문제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영화관도 가까웠고 공연도 자주 받고 백화점도 가끔 갔습니다. 순천에서는 그런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전원생활의 낭만은 TV 속에나 있는 거였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의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우리 부산으로 돌아가요. 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순천이 고향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은 부산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2년 만에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천의 집을 팔면서 손해도 꽤 봤습니다. 부산 집값은 올라 있었고 예전만큼 좋은 아파트는 살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타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예전보다 평수는 작지만 행복합니다. 집 근처에 병원도 있고 친구들도 가깝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시 웃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고향과 삶의 터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순천이지만 제가 40년을 살며 관계를 맺고 추억을 쌓은 곳은 부산입니다.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 친구와 지인, 문화생활, 교통, 응급상황 대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부산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최인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토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한 50대 이상 중 30%가 5년 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인호 씨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의료 접근성 부족, 사회적 고립, 문화생활 제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대한노인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1위가 의료기관 접근성이었습니다. 2위는 대중교통 편의성, 3위가 친구 및 지인과의 근접성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낭만보다 실용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전원주택의 낭만을 즐길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병원이 10분 거리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 주거 선택의 핵심은 이동성입니다. 걸어서 10분 내에 병원, 마트, 은행, 복지관이 있는가?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에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최인호 씨는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와 나눠주셨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실버타운의 현실과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협동주택을 선택하신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박선웅입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실버타운이 아니라 작은 협동주택을 선택했어요. 지역 노인 몇 분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작은 방 여러 개 공용 공간, 공동식사 공간을 구성했죠. 초기엔 고민이 많았어요. 누가 주방을 맡고 누가 청소를 하고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 우리끼리 회의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소속감이었습니다. 같이 식사 준비하고 같이 책 읽고 같이 산책하고 외롭지 않았어요. 아픈 날이 와도 서로 돌봐주고 약간의 보조를 돕는 시스템도 스스로 마련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배제되고 소외되는 느낌은 없었죠. 지금 저는 매일이 안정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마음의 여유는 더 큽니다.
저는 이 길이 정답이라 하진 않지만 실버타운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선웅님의 사연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었어요.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기반의 선택지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니까요.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3가지 실천 팁. 1. 시설보다 운영 구조가 중요하다. 분양만 강조된 실버타운보다는 운영 책임과 시스템이 명확한 곳을 골라야 합니다. 예컨대 요양층을 내부에 포함하거나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춘 곳이 더 신뢰할 만하죠. 국내 사례 중 삼성 노블 카운티가 프리미엄층 요양 기능을 포함한 모델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비용 구조와 추가 비용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 초기 보증금, 매달 관리비, 식사비, 건강 악화 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자는 입주 후 요양 단계가 되면 경기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조건을 숨기기도 합니다. 3. 공동체성과 소속감, 참여 구조를 점검하라. 단순히 피서지 같은 설비 중심 시설보다 사람과 활동 중심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입주민의 참여 정도,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소외나 폐쇄성을 얼마나 방지할 것인지 등을 봐야 합니다. 실천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보기.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소규모 협동주택이나 쉐어형 실버하우스. 제가 돌봄 방문 서비스 활용. 집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방식. 주거 선택 시 체크리스트 만들기. 응급 대응, 운영 책임, 비용 상승 가능성, 커뮤니티 구조, 입주민 탈퇴 조건 등. 사전 체험 단기 입주 가능 여부. 몇 개월 시험 입주 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좋죠. 여러분, 인생 말년에 좋은 주거란 결국 자율성과 안정, 소속감, 비용 대비 만족감이 조화를 이루는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건 단지 실버타운은 나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조금 더 똑똑하게 준비하자는 의미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주거 전환을 고민하신다면 앞서 이야기한 관점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노후 주거의 정답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실버타운이 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살던 집이 답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광고나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실버타운 광고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히라노 씨의 경험처럼 시설이 좋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소속감, 의미 있는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 83%가 살던 집에서 늙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 관계가 있는 곳,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 곳에서 사는 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의료와 교통은 타협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최인호 씨의 경험처럼 아무리 경치가 좋고 집이 넓어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면 그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나이 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정부와 지자체는 점점 더 많은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굳이 익숙한 곳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째, 결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히라노 씨는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급하게 결정했고 최인호 씨는 전원 생활의 낭만에 취해 결정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충분히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체험 거주도 해보십시오. 일곱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다고 해서, 친구가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행복한지를 물어보십시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 주거를 결정할 때는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요. 하나, 이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게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가? 둘, 이곳에서 나는 안전한가? 의료, 교통, 응급 대처가 가능한가? 셋, 이곳에서 나는 행복한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이 3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노후 주거지입니다. 실버타운이든 지금 사는 집이든 고향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주거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번 결정했다고 끝이 아니라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히라노 씨처럼 용기 있게 잘못된 선택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기대만큼 현실의 무게도 컸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때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OK 하우스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여러 국면에서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배우는 길을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방송을 권해주셔도 좋고요. 죽어든 삶이든 흔들릴 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아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DJ 김도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